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용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나이키의 실적 구조 및 소비 지표 개선 등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나이키 실적부터 한번 보자면 지난 9월에서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1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아울러 내년 5월 달에 끝나는 23년 회계 연도 매출 증가율 예상치 역시 10% 초반대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키의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는 급등하였고 룰루레몬, 언더아머 같은 소매업체들 역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 지표가 개선된 모습도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미국의 12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8.3을 기록해 전월 101.4, 시장 예상치인 101.2보다도 상회한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꺾이는 데 나온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달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는 밝혔지만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7.7% 줄어들어 연율 409만 채를 기록해 10개월 만에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금리 쪽이 우선이고 금리가 꺾일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결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야 이거는 호재가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에서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모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는데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 만큼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35%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노동시장에서 조정이 계속되지만 경기 침체는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재차 강조를 하였는데 딱 내용을 보면 이거죠. 경기는 버틴다. 그런데 금리 인하도 한동안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횡보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 인터뷰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현재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내년 2월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70.1%로 나타냈으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9.9%를 기록하며 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 계속 커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29달러 플러스 2.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보합 마감됐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12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 8개월 만에 최대. 이게 시장이 꺾이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느 정도 시장이 버틴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막 7%, 10% 이런데 집 사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설 사업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가구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 긍정적, 이 평가 잇따라 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의 소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일단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면 나쁘지 않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미국 쪽에서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젤렌스키도 전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토도 많이 뺏겼고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뒤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군사 지원까지 하는 걸 좀 보자면,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전쟁은 쉽게 안 끝나지 않을까.
지금은 우크라이나보다도 미국 쪽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 심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주변국들에서 지속적으로 무기 구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서 한국 쪽은 이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들의 주가가 다시 꿈틀꿈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전부 감산을 하든가 투자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이면 다시 내년 2분기면 모든 메모리 기업이 적자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은 오히려 이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항상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온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벌어놓은 돈도 많겠다. 버틸 수 있는 실적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창구들도 있겠다.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경쟁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높은 품질의 부품을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 삼성전자만 매출이 나오고 다른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런 거 아예 보지도 않고 삼성전자만 볼 것 같아요. 물론 TSMC도 함께 보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확실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TV 같은 냉장고 같은 내구재라고 볼 수 있는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급 한파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스럽게 중소기업들부터 무너지는 건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그냥 조심하면 좋겠다. 안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좋은 섹터가 있다면 좋은 섹터 쪽은 이 배터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뉴스를 시장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이 원자재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다가 점유율을 확보하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얘네는 진짜로 미래 가치적인 부분은 확실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 3사 많은 원가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후판의 가격이 인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 올라가는 호조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기대를 하면서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배가 또 안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물류 쪽에 많은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 AI 로봇을 설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식품회사는 물론이거니와 물류센터나 이런 쪽에 이 스마트 팩토리의 바람이 확실하게 부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물류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워지고 눈 오고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이 뭐 꽁꽁 얼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패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의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스, 난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월 달까지는 추울 테니까 시간적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쭉 한번 시장 정리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 다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개별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제가 강조했던 61선 그 위에서 에너빌리티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위해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나온 뉴스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우리가 기다렸던 내용이 하나가 나왔어요. 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녹색 분류체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원전이든 건설이든 기본적으로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끌고 가야지 건설을 보다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하더라도 초기에 계약금이나 여러 가지는 넣겠지만은 중간에 한번 돈 내고 마지막에 돈 내고 이게 일정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건설사들은 자기 돈을 써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원전도 자기가 일단 자기 돈 들여갖고 지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 큰 돈을 회사의 유보금으로 계속해서 쌓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대출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근데 녹색 분류체계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원전은 이 대출 받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도 나름의 저금리로 유리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내년 시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시행이 되었을 때도 한번 꿈틀할 정도는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워지다 보니까 지금 전력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도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 화두로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뉴스 두 가지. 두산 입장에선 좋은 거 나왔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자면, 수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저점에서 횡보했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들만 높은 곳에서 사갖고 떨어졌을 때 판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데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처럼 움직여서 횡보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좀 보자면 역시나 61선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거 1순위로 이제 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볼린저 하단을 찍고 위쪽으로 조금씩 머리가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 여기가 나왔을 때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는 요 그림을 기대하는 걸 두 번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여기 481선, 241선 겹쳐 있는데 보고 여기 돌파하면 2만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목표를 잡아가면 아주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뭐 예전의 영상들과 중복도 되겠지만 그래도 핵심인 만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지금 당장도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1월달, 2월달에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뉴스들도 나와주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현재 횡보하고 있을 때 개인들만 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집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외국인이랑 기관 따라가면 그만인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차트에서 지지라인은 61선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21선 뚫어주면 121선, 여기가 볼린저 상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준다면 481선, 241선이랑 겹쳐있는 요 라인, 그리고 여기를 뚫었을 때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 영상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멤버십 영상 역시도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것들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에 적으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이는 이 멤버십 영상도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